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네, 주말 마지막 날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아주 저녁에는 아주 쌀쌀한데 또 낮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한 그런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봄 날씨, 초봄 날씨인데 지금 꽃이 안 피어서 벚꽃 축제가 다 연기됐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죄송합니다. 꽃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썼는데 한 일주일씩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제 아파트에 굉장히 아파트가 예쁘게 이렇게 잘 조경이 되어 있는데 꽃들이 아직 연산홍이니 항상 이렇게 노란 개나리부터 피기 시작해서 참 예쁜 아파트인데 아직 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봄은 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아무리 추위가 우리를 짓눌러도 봄은 옵니다. 주식시장에 봄은 오죠. 네. 이제 잔인한 달 4월이다. 누구에게 잔인할지는 모르겠다. 잔인한 달은 4월. 누구에게 잔인할 것이냐? 투자자에게 잔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못 산 사람들에게 잔인할 것이냐? 누구에게는 잔인한 그렇게 결판을 내줄 잔인한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이죠. 네, 분기 실적.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이게 이제 주초에 월초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월초에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향타이다. 나침판이다. 따라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실적과 가이던스가 향후에 마지막 랠리 세린 메이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4일날 발표를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 약물고 견뎌야죠. 이 약물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는 4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투에서 두 장 보기를 하는데 마지막 패를 38 광땡이냐 12 홍땡이냐 가보냐 이 마지막 두 장 보기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이왕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릴 수는 없죠. 네, 엘도라도에 도착했는데 황금이 있느냐 아니면 똥만 있느냐를 구별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4월 5월 두 달 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두 달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종목 분석하고 보고 또 보고 자기 포트폴리오 보고 투자 전략 세우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긴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돈을 벌고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29일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날 아침에 발표된 PCE 물가지수를 보면 2.5 YY로 2.5다.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네, 2.4에서 0.2 이게 예상을 했던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코어죠. 네, 근원이 어떻게 되냐? 에너지와 그다음에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근원은 0.3. 네, 지난달에 0.4에서 0.1이 빠지면서 0.3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들이 이제 발언 뭔가 이제 스피커로 나서가지고 토론에 나가서 뭐 괜찮다, 생각보다는 좋다. 근데 살짝 뉘앙스를 바꿨어요.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금리 인하를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PC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뭐 이런 등등 29일날 발표될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한번 봅시다. 코스피를 한번 보면 지난 1개월간 4조 5천억이 들어왔죠. 네, 금융투자가 두 번째로 많이 사고 투신이 파는 거죠. 이 얘들 바보 멍충이가 최근에 또 기타 범인이 많이 파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타 범인은 뭐 공제 이런 데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닌가. 하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수급을 한번 보면 일주일을 한번 보면 최근 것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 것을 한번 봐봅시다. 최근 걸 한번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우리 코스피 일주일 것은 1조 2천억 외국인이 꾸준히 사죠. 금융투자도 4조 원 정도 4천억 정도 사고 있고 네 일주일 동안의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투신이 파는 모습 이 파는 모습은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뭐 해제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고
투신이 팔면서 수급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투신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은 지난 1개월간 7천억 정도 샀죠. 개인 6천억 정도를 사고 투신이 5천억을 팔고 기타 법인이 4천억을 거의 5천억 가까이 파는 투신과 기타 법인, 일단 해지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에 너무 고평가돼서 이제 이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좀 발이 빠른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코스닥 일주일을 봐도 투신이 250억, 다음에 기타 법인 2258억. 이 기타 법인이 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 갖다 팔아 제끼는데 뭔가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 기타 법인에 관련된 사람이 3월에 이제 저게 된 거 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 즉 리더들이 체인지가 되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 갖다 파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주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포트폴리오를 바꾸든지 이익을 실현하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투신과 기타 법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주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더 가는 것인가? 네, 삼성전자가 더 가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인데, 네, 전자 더 가는 것인가? 자, 먼저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1분기에 지금 5.7조까지 가장 높게 나온 게 5.8조까지 뺐는데 5.7조, 2분기에는 6.8조, 3분기에는 11조, 4분기에는 12조, 13조까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이다. 따라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은 5.5조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저는 약간 5.5조에서 5.7조 7조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예상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럼 5.7조의 근거를 한번 보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DS 파트라는데 DS,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DX, 이 두 부분 실적 개선에 따라서 5.7조를 달성할수록 보인다. 시장은 4.95조를 약 15%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특히 1분기 DS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조 원으로 개선된 플러스 0.9조 원. 네, 2022년 4분기 이후 5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됐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전분기 대비 3조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는 전분기 대비 3조 원으로 개선되면서 0.9조 원으로 4분기 이후 5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1분기는 D램 낸드 가격이 14%와 27% 상승하며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해서 환입 규모가 커지고, 재고 평가를 잡았던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이것이 환입이 되는 거죠. 1분기 파운드리 적자 규모도 전분기 대비 30%로 축소될 전망이다. LSI 시스템 LSI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적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30% 축소될 전망.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MX를 제외한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6.8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네, 2분기가 6.8조 원까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미래가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DS분이니까 반도체가 0.9조 원, DX 스마트폰이 3.8조 원, DP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가 0.3조 원, 가전과 하만이 0.7조, 이렇게 해서 5.7조가 나올 것 같다. 그렇죠? 낸드 가격과 D램 가격 상승으로 재고를 평가 손실을 잡았던 전분기 대비해서 평가 손익이 환입이 되면서 평가 이익으로 잡히고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30% 가까이 축소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을 찾기보다는 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동사의 주가 상승폭은 경쟁사 대비 제한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죠.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경쟁력 부족과 동사의 강점인 일반 메모리 제품,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시장은 그동안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우려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 최근 영업이익 상승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1분기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흑자 전환이 성공하고 다음에 HBM3 출하가 올 3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정을 해줘버렸죠. 네, 뭔가 엔비디아의 꿍꿍이가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데 3나노, 4나노 및 레거시 가동률이 동시 상승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5나노 1분기 실적이 바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정비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실적 역할을 하는 거네요. 특히 2024년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15.3조로 전년 대비 플러스 27조, 오늘 손익 개선이 추정 중이다. 24년 D럴 랜드 가격이 39% 40% 상승하고 수조 원 규모의 재고 평가 손실이 이익으로 환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재고 평가 손이 재고 평가 이익으로 잡히는 이 무서운 회계의 마법, 그렇죠. 이 부분들을 한다면 레거시가 받쳐지고 HBM3가 전쟁을 잘해준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는 10만전자까지도 갈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P/E 한번 2024년 삼성전자 퍼는 19.2배, 인텔은 31.5배, 마이크론은 211.8배. 와우. 25년은 13.6배, 인텔은 19.2배, 마이크론은 15.7배. 퍼는 삼성전자가 1.4, 1.7, 3.0. 에비에비타도 6.2, 13.5. 모든 것이 삼성전자가 인텔이나 마이크론보다는 우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모든 실적의 핵심이다. 4분기, 특히 4월이죠. 4분기 아니라 4월의 시장 전쟁의 핵심은 4일날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이 달려있다. 5.5조에서 6조 사이가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2분기 6조, 3분기부터는 10조씩 올라가는 영업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면 충분히 5월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을 했다. 이렇게 첫 번째를 가정을 한다. 이건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좋은 일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마음속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 장의 끝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는가?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우리가 이 장에서 발을 빼야 하는가?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하나의 미리 좀 선 대비를 해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단기 조정을 불러올 시그널, 그리고 모두 팔고 떠나야 할 그러한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 거냐? 있다면 무엇이냐? 2022년부터 인플레이 시대의 주식시장 메커즘을 움직이는 왕은 국채금리였다는 거죠. 국채금리. 네.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식시장의 모든 것은 금리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단기 조정, 하락장의 모두를 알려줄 것이란 뜻이다. 즉 말해서 금리가 단기 조정했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는 하락장을 모두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금리가 어느 레벨을 터치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장의 끝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금리다. 금리가 모든 목줄을 재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팬데믹 이후 S&P 500의 중간 이상 조정, 약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는 것은 3차례였다. 팬데믹 이후에 마이너스 10% 이상 조정이 나온 게 3차례였다. 미국을 케이스는. 그런데 이 3차례 조정은 모두 금리 급등을 수반을 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팬데믹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10% 이상 지수를 기준으로 빠진 케이스가 3번이 났다는데 이 3번의 케이스의 공통점은 금리가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단순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이전 고점을 뛰어넘어 신고점에 도달하는 금리 상승이 증시 조정의 트리거가 되었다. 오케이. 이해를 하시죠? 2022년 2분기 미국 10년물 금리가 2.5를 넘어서 3.5 신고점을 기록하는 동안 그때 조정이 첫 번째로 나왔다. 반대로 3.5 정점에서 발라가면서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랠리를 재개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2022년 3분기 조정은 미국 10년물이 다시 3%를 다시 넘고 4.2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조정이 나타났다. 물론 4.2%에서 쌍봉을 그린 뒤 하락하면서 증시는 다시 반등을 했다. 2022년 2분기, 3분기 두 번의 조정이 있었다. 다 금리가 예상 가이드라인 어떤 선을 터치해서 넘어갈 때 하락하고 다시 터치를 하고 빠질 때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가장 최근은 2023년 9월에서 10월 초 정도 10년물 금리가 4% 임계점을 넘으면서 조정이 시작됐다. 5%까지 치솟던 금리는 11월부터 반락했고 11월 이후 증시는 상승세로 이어갔다. 금리가 내려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4%대 중후반, 5%, 4% 중후반대에서 5% 이상의 금리가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10년짜리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수준은 새로운 이슈 없이는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4.6 정도 10년 4.2이고 4.2대 중반이고 2년짜리가 4.6인데 10년짜리는 4.2가 5%까지 가기는 4.5에서 5%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뭔가 큰 크레딧에서 트리거가 나타나는 거, 어느 국가가 망이 떨어진다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또 어느 기업이 모르는 기업들이 갑자기 분식의 결 망가 떨어진다니 이런 충격이 없는 이상 4.5에서 5%까지 10년짜리가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완전히 팔고 떠나야 할 시기. 그 시기는 언제냐?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될 것이며 그 시점은 2년짜리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데드크로스로 날 때. 이때가 이제 떠나는 거죠. 지금 이제 2년짜리가 4.5, 4.6인데 지금 5.2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년이 이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치고 올라갈 때 데드크로스라는데 이때는 모든 것을 팔고 떠나야 된다.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넘어서는 시기는 모든 것을 팔고 떠나야 되는 시기다. 아직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죠. 지금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는 것 때문에 2년짜리가 조금씩 빠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데드크로스는 아직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주식을 팔고 떠나야 할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와 미국 2년째 금리의 데드크로스다. 기준금리와 데드크로스다. 아마도 아주 빨라야 올해 말 또는 내년쯤 2년짜리가 올라가든지 기준금리가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죠. 네, 이때는 올 연말이나 돼야만 이러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팔고 떠나야 할 시기는 2년짜리가 기준금리를 치고 올라갈 때 이걸 데드크로스 하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이건 연말이나 가서나 나타날 것이다. 아직은 나타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굵은 게 연준의 기준금리고 이게 2년짜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연준 기준금리 높게 날 때 항상 S&P 500에서는 이렇게 큰 충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타 요인으로 또 우리가 이번 달 또 특히 시각을 짧게 해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첫째 무조건 실적이죠. 네. 이익 추정치 상향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JNTC, SK하이닉스, 두산,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롯데정밀, 리노공업, HD현대일렉트릭,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있을 거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시총 6.5조에 가 있는 현대일렉트로닉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판다. 이 현대일렉트로닉이 5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네, 5배가 올랐는데 2023년 기준에서 5배가 올랐는데 이게 시점 6.5조인데 추가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서 오히려 이번에 분기 실적이 빵 나면 좀 이따 파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일단 목표가 20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향으로 조정된 건데 이 하향으로 조정된 것은 항상 제가 양면을 봐라. 이 분기가 마지막이면은 반등해서 올라올 거다. 그 대표적인 게 IT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꺾어진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고 다음 분기부터는 턴 올라운드 하면은 주가가 튀어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익 전망치가 하향됐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것은 아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향돼서 올라가는 것은 오케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향돼서 계속 워닝을 주는 것을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 LMF 같은 것도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한다. 한화도 그렇고 한화오션도 그렇고 인텔리안테크,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YG엔터 전부 바닥으로 봐야 되죠. ISC 지금이 바닥이다. 1분기가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21.3배죠. 네, 이 검정 유럽이 13.7배, 한국이 11배, 네, 중국이 9배, 일본이 15.8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뭐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없이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고평가는 받고 있지만 아주 고평가는 아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전체 5년 동안에 위가 이제 가장 고평가인 부분이고 아래가 저평가인데 전부 다 고평가 위에 있지 이걸 위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중간 정도에 5년 평균 중간 정도 있다. 대만은 살짝 고평가, 인도도 살짝 고평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도 살짝 위에가 있습니다. 네, 4월 주요 일정을 한번 봅시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있죠. 네. 미국 아마케 AACR도 4월에서 10일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체크하고 보시고, ASMR이 4월 17일, TSMC가 4월 18일, 테슬라가 4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네요. 월요일 날. 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중요한 것들이 4월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의 모든 것을 보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주로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라. 그리고 4월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가 마지막으로 시장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7분 응선을 탈출해서 8분 응선, 9분 응선으로 끌고 갈 모습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개의 큰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만약 조정이 온다면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금리 2년물이 특히 기준금리를 치고 올라갔을 때 데드클로스라고 하는데 이때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10년짜리가 4.5에서 5% 근처까지 가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위험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리스크 이 부분보다는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가에 얼마나 잘 견뎌서 먹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관심 가질 종목은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에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을 볼 수 있으십니다. 아주 좋은 종목들, 대박나는 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아주 불꽃 튀기는데 이 선거의 승패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어갈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속세 문제, 세금의 문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문제가 있는데 한번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선거인 것 같은데 선거가 이제 2주 후니까 좀 시간이 있지만 4월에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제가 주저주절 말하지 않아 좀 짧게 끊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카페에 글로 많이 표현했으니까 카페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진 한 주, 견디는 한 주, 그동안 물렸던 종목이 원금 회복이 되는 한 주, 그런 한 주를 강력하게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